네, 6위 주제입니다.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모처럼 얼굴을 보셨는데 지난 6월에 당에서 제명 조치됐습니다. 그동안 조국당 내에서 성비위 혐의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 한 명이 본인이 오늘 SNS에 해명글을 올리면서 저희가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성비위 문제 알고도 침묵하신 게 맞으세요? 사면 이후에 아무 입장 안 내신 이유가 뭐죠? 이 문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네. 어쨌든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네.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예, 1차 가해 이후에 2차, 3차, N차 가해까지 있었다라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자, 오늘 강미정 전 대변인을 향해서 이 성비위 혐의로 지목됐던 사람,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내용은 정리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삼보일배 와중에 이 절하는 뒷모습을 보고 뭔가 성희롱스럽 발언을 했다. 난 못 봤다. 뒷모습 보지도 못했고 삼보일배 하는 데라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향해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느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소인 강미정 전 대변인이 노래방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노래방으로 같이 가자고 한 거는 적극적으로 고소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택시 안에서도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네, 만약에 그때 성추행이 있었고 그렇다면 택시기사가 그걸 모르겠느냐. 절대 그런 일, 성희롱, 성추행 없었다. 외부 기관에서 이 가해자가 아니고 고소인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 보고서 보고 나를 제명했는데 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자, 김동훈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일단 성추행이라든가 성범죄 이후에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는 숱하게 봤습니다. 일상사가 돼버렸죠. 그는 서울시장을 했던 박원순 전 시장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김보협 전 대변인이 바로 이 피해자인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을 하고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하고 왜 이제사 저렇게 부인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김보협 전 대변인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얽힌 분들이 몇몇 있죠. 이른바 검사 출신의 사무부총장도 있고요. 또 최강욱 전 의원도 바로 이것을 이렇게 쉴드를 칠려다가 같이 원장직도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들이 아마도 만났던 전화로 했던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정치적인 본인들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물러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추행이 10개월에 걸쳐서 수차례 일어난 상황이고 피해자도 또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증거 보전이 안 될 가능성이 꽤 있다. 예를 들어서 택시에 성추행을 했다는 것도 작년 7월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블랙박스가 이 보존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증거가 지금 딱 떨어지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우리 여기서 강력히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략을 짰을 가능성, 물론 제 추론입니다만은 그래서 한참 뒤에 저렇게 이 부인을 하는 자기의 어떤 SNS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진위를 놓고 치열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은 조국 비대위원장의 입지, 이것은 바로 여기에 어떻게 이걸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입지가 더 무너질 수도 있고 공고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국의 정치적인 위상하고 바로 밀접히 연결이 돼 있다.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위 핵심 관계자가 노래방 동석한 것을 놓고 강미정 대변인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노래방 분위기가 다운데 저녁 자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술자리가 있었고 노래방을 가게 됐다. 뭐 이건 인정했는데 김보엽 전 대변인이 오늘 그런 거잖아요. 노래방 강미정 대변인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가자고 한 게 아니라 먼저 가자고 해서 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또 다른 가해가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은 억울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겠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 같아요. 도대체 김보엽 전 대변인 누구입니까? 일단 서울대 졸업하셨고 한겨레 신문 기자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실 공보실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청와대 출입기자였죠. 예, 출입 기자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민정수석과 아마 연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하셨던 걸로 보여지고 글쎄요, 저는 일단 그 지금 피의자 그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 그 피의자도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당내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받아야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SNS에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뭐 저는 김보엽 전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뭐 진위 여부가 가려져야 되는 상황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일일이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노래방 아까 앵커께서도 좀 의아해서 지금 말씀하신 예. 거잖아요. 노래방을 같이 가자고 한 사람과 그 안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설득력 없는 이야기를 좀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아까 그 사퇴한 황현석 전 사무총장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김보엽 전 대변인이 이런 글을 SNS에 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사와 뭔가 본인의 얘기할 수 있는 뭐 권리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들을 활발하게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러면서도 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당내에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거를 조사를 할 테니 외부에는 발설하면 안 된다. 이것 자체가 나중에 혹시 2차 가해나 이런 걸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원칙들을 알려줬을 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외부로 이걸 언론 플레이를 예.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거는 저는 매우 부적절한 지금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수 야권, 범보수 야권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돌아와라, 만나자, 돌아오면 어떤 당직이라도 원하는 거 줄게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피해자한테 당직을 제안한 것 자체가 3차 가해다. 뭔가 바라고 탈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거를 또 언론에 흘린 건 4차 가해다. 2차, 3차, 4차 가해를 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 것이 옳은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무기력을 주는 N차 가해일 수밖에 없다. 자, 이번 사건 결국은 당내, 당 밖의 조사까지 했습니다만 결국 양쪽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법원으로 가게 될 텐데 내일 조국혁신당 비대위가 첫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의 첫 일성 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